서울 강남의 심장부, 청담동 명품 거리의 한가운데였습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떠서 도도한 빌딩들의 유리창에 전고의 빛을 흩뿌리던 오후, 그 거리의 일상적인 화려함 속에 아주 특별한 한 대의 차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CEO 박서준의 붉은색 슈퍼카, 독일에서 공수해온 비욘드 엔진의 괴물, 코드명 류진. 가격표에 붙은 50억 원이라는 숫자는 박서준이라는 젊은 리더가 일궈낸 성공의 시각적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막 30대 중반을 넘어선 그는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한 스타트업 넥스트 웨이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단지 기술의 발전이 아닌 도시의 이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었고, 오늘 오후 여의도에서 열릴 투자회의는 그 비전에 날개를 달아줄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결정될 그 회의, 박서준은 머릿속으로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슬라이드와 답변을 리허설하며 자신감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급성장했지만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극단적인 환경에서의 시스템, 신뢰성이라는 질문은 항상 그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 신뢰성을 입증할 모든 자료와 핵심 장비가 바로 이 차의 트렁크, 특수 제작된 보안 케이스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의 모든 야망과 노력이 집약된 이동형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신호등이 붉은색으로 바뀌어 류진이 잠시 정지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그러나 예민한 그의 신경을 건드리는 이상한 쇠 긁는 소리가 엔진룸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왔습니다. 마치 정밀하게 조립된 시계 내부의 톱니바퀴 하나가 순간적으로 어긋나는 듯한 불협화음이었습니다. 박서준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았고, 곧이어 본넷 후드 틈새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그 흰 연기는 불과 몇 초 만에 농도를 더해 마치 차가운 아침 안개처럼 강남의 뜨거운 공기를 뒤덮었습니다. 타는 듯한 냄새가 고급 가죽으로 마감된 차 내부까지 스며들자 박서준의 완벽하게 계산되었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비상등을 켜고 차를 갓길에 붙였습니다. 이미 거리의 보행자들은 일제히 멈춰서서 휴대폰을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박서준 아니야? 넥스트 웨이브 CEO라던데. 너 50억 원짜리 차가 한낮에 고장 났어. 대박!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박서준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의 불행은 순식간에 실시간 뉴스피드와 SNS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부자의 실패에 대한 대중의 은밀한 환호, 그것은 그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종류의 스포트라이트였습니다. 박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담당자는 정중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고객님, 해당 모델은 특수 사양이라 전담 엔지니어가 출동해야 합니다. 현재 가장 가까운 전문가가 다른 현장에 투입되어 있어 아무리 빨라도 2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시간. 그 말은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2시간이라니. 말도 안 돼. 1시간 뒤면 1,000억 원이 걸린 회의가 있단 말입니다. 박서준은 소리를 질렀지만 냉담한 기계처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차 내 디스플레이를 확인했습니다. 새빨간 경고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엔진 과열, 30분 이내 치명적인 손상 가능성. 마치 그의 남은 시간을 재는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과 같았습니다. 45분 남은 회의 시간, 그리고 30분 남은 엔진 수명. 택시를 타고 회의장으로 달려갈까 생각했지만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류진의 트렁크에 있는 특수 보안 장비로만 구동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보안이 철저했던 시스템이 이제는 그를 가두는 덫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 거리 한가운데서 완전히 고립된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고급 수트는 땀으로 젖어들었고 수백억 원의 가치가 걸린 그의 야망은 청담동 아스팔트 위에서 연기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그의 전신을 마비시켰고 그는 고개를 숙여 이마를 차가운 핸들에 기댔습니다. 이 모든 화려함과 성공이 단 한순간의 기계적 오작동으로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자만했던 것일까? 그 순간 세상은 모든 소리를 잃고 그의 심장 소리만이 홀로 절망적인 박자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야가 완전히 막히고 외부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던 바로 그때 누군가 군중을 해치고 다가왔습니다. 그 움직임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모든 혼란 속에서도 유난히 고요하고 단호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박서준은 희미하게 남아 그의 발치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청담동의 화려한 햇살 아래 시간은 박서준에게 잔혹한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0분 잔여. 그의 스마트워치의 깜박이는 경고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의 회사, 그의 비전, 그리고 그의 모든 노력이 무너져 내릴 시점을 예고하는 멸망의 카운트다운과 같았습니다. 그는 절망과 패닉 속에서 숨쉬는 법마저 잊은 듯했습니다. 그때 마치 시끄러운 오케스트라가 순간적으로 멈춘 것처럼 주변의 모든 혼란스러운 소음, 자동차 경적, 군중의 수군거림, 휴대폰 카메라의 셔터 소리 속에서 아주 낯선 정적이 박서준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시야에는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군중 속에 있었지만 동시에 군중과는 완전히 단절된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민식. 그는 50대 후반으로 보였으며 계절에 맞지 않는 낡고 해진 작업복 비슷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오랜 길거리 생활의 흔적은 그의 얼굴과 손에 깊게 패여 있었고 덥수룩하게 자란 콧수염과 턱수염은 그의 존재감을 오히려 희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이 호화로운 청담동 거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시대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박서준이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남자의 눈은 낡은 옷차림이나 거친 외모와는 전혀 상관없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심이 아닌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통찰과 억누를 수 없는 지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잊힌 고대 문서처럼 그 남자의 눈빛은 읽히기를 기다리는 방대한 지식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최민식은 박서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예의를 갖추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인 줄 알지만 저는 최민식이라고 합니다. 저 차의 증상을 보니 제가 혹시라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서준은 처음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앞에 이 사람은 누가 보아도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였습니다. 그가 AI가 탑재된 50억 원짜리 슈퍼카, 그것도 독일의 초정밀 공학 기술이 집약된 기계를 고칠 수 있다고 말하다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농담이거나 절망적인 상황이 만들어낸 환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50억 원짜리 특수 제작 차량입니다. 전문가도 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데 일반인이 손댈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박서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멸과 날카로운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변의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조롱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숙자가 50억짜리 슈퍼카를 고친다고? 코미디가 따로 없네. 사람들은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이대며 이 황당한 광경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박서준의 불행에 대한 은밀한 즐거움과 최민식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민식은 군중의 조롱이나 박서준의 경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류진의 엔진룸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차가 멈출 때 그가 들었던 미세한 금소금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투는 거리의 사람과는 거리가 먼 오랜 기간 연구실에서 지식을 다듬어 온 학자나 엔지니어의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들은 소리는 냉각 시스템 내부의 미세한 균열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공명음입니다.
아마도 열팽창 개수가 다른 금속 접합부에 설계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응력이 집중되면서 아주 얇은 헤어라인 크랙이 생겼을 겁니다. 이 상태로 두면 말씀하신 대로 30분 이내 엔진 블록 전체에 치명적인 손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 전문적이고 정확하며 과학적인 진단에 박서준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 남자가 낡은 외모와는 달리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박서준은 IT 분야의 엘리트였지만 기계공학의 심오한 영역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고, 그렇기에 이 남자의 설명이 주는 신뢰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최민식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선 깊은 확신과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차의 엔진은 최신 트윈 터보 시스템을 채택했지만 한국처럼 고온다습하고 일교차가 큰 환경에서는 특정 합금 부위에 예상 밖의 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사실 약 15년 전에 저도 이와 비슷한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15년 전에 연구, 정확한 진단, 그리고 이 남자의 비범한 눈빛, 이 모든 요소가 박서준의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는 경고음과 어쩌면 이것이 유일한 희망일지 모른다라는 절박함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고 엔진룸에서 나오는 연기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차내 시스템의 경고음은 이제 단발성에서 연속적인 날카로운 소리로 바뀌었고, 디스플레이에는 20분 잔여, 치명적 손상이라는 섬뜩한 문구가 떴습니다. 박서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지금 1,000억 원의 투자와 50억 원의 슈퍼카,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한 노숙자의 손에 달려있는 기막힌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고장이 아닌 박서준이 외면해왔던 혹은 알지 못했던 인간의 운명과 지혜가 개입된 기묘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이성적 판단이 아닌 순전히 절박함과 그 남자의 눈빛에 대한 알 수 없는 신뢰에 기반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선택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자신조차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박서준의 이성과 감성은 난파선처럼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이성이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노숙자일 뿐이야 라고 외치는 동안 절박함과 최민식의 비범한 통찰력은 이것만이 유일한 기회일 수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박서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의 경고음은 이제 짧은 간격으로 울리며 운전석 디스플레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비극을 피할 수 있는 모든 이성적인 문은 닫혔습니다. 그는 서비스를 기다릴 수 없었고 차를 버리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류진의 트렁크에 갇혀 그의 운명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박서준은 내면의 오만함과 체면을 버리고 무거운 한숨과 함께 거의 항복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하지만 만약 이 채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손해배상 책임은 당신에게 물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고였지만 사실상 필사적인 간청에 가까웠습니다. 최민식은 박서준의 경고에 고개를 끄덕일 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착함은 주변의 소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응급 수리 키트와 가능하다면 연필심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거리에는 방금 전 엔진 소음보다 더 큰 황당함이 가득 찬 탄식과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필심이라고? 50억 원짜리 슈퍼카를 연필심으로 고친다고? 군중 속에서는 비웃음과 함께 제정신이 아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경찰을 불러야 한다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박서준조차도 순간적으로 자신의 결정이 미친 짓이었음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최민식은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그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명은 마치 대학교 강단에서 행하는 고급 재료 공학 강의와 같았습니다. 흑연은 탄소의 동소체로,
뛰어난 열전도성과 윤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고온 조건에서는 금속과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일시적인 결합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공우주산업에서 극한 환경에서의 긴급 수리에 사용되는 기술의 원리와 같습니다. 그의 설명은 명확하고 논리정연했습니다. 군중 속에 섞여 있던 몇몇 기술직 종사자나 이공계열 사람들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박서준은 그의 말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님을, 오히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영역의 깊은 지식임을 깨달았습니다. 박서준의 비서가 급히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가장 기본적인 연필과 응급 수리 키트를 가져왔습니다. 최민식은 능숙하게 보닛을 완전히 열고 복잡하게 얽힌 엔진룸 내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5억 원짜리 기계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친구를 오랜만에 다시 만난 듯한 그리움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주저함이 없었고 마치 모든 부품의 위치와 기능을 이미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정밀 외과 의사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이 광경은 단순한 자동차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천재의 지성이 10년의 비극적인 세월을 넘어 가장 절박한 순간에 그 가치를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최민식의 과거는 화려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원에서는 항공우주 공학을 전공하며 나노기술과 재료의 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주도했습니다. 그는 이미 학생 시절부터 천재로 불렸고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산업회사에 입사하여 불과 4년 만에 최연소 수석 연구원으로 승진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신형 냉각 시스템은 기존 방식보다 획기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았고 제조 비용은 절반 이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한국우주연구원의 국제우주정거장 실험 모듈에도 채택되어 극한 환경에서의 작동 신뢰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네이사와 예사에서도 기술 제공을 요청할 정도였으니 최민식의 이름은 국제학계에서도 이미 전설이었습니다. 32세의 젊은 나이에 연구팀을 이끄는 부장이 된 그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기술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10년 전 봄에 끔찍하게 뒤바뀌었습니다. 회사가 국가 프로젝트로 수주한 차세대 고속철도 개발 과정에서 경영진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안전 마진을 극한까지 줄이고 값싼 재료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기술 책임자였던 최민식은 이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온도 변화로 인한 금속 피로로 5년 이내에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37%에 달한다는 상세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은 그 정도 확률은 무시할 수 있는 범위라며 그의 경고를 묵살했습니다. 최민식은 독자적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려 했으나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납기를 맞추라는 상부의 압력으로 모든 시도가 좌절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팀은 불의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지시대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사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험 운행 중 냉각 시스템이 고장, 나아 차량이 비상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프로젝트는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이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모든 사고의 책임을 현장 기술팀에 떠넘겼습니다. 최민식이 제출했던 안전 경고 보고서는 파기되었고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처리되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동료들조차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택했습니다. 언론은 최민식을 무모한 기술자, 안전을 경시한 폭주라며 일제히 비난했고 그의 사회적 신용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해고된 그는 재취업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사고를 일으킨 기술자라는 낙인은 업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도 그의 이력서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지만 거대 기업을 상대로 승산이 없다는 말과 함께 거액의 착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재판 준비와 생활비로 저축은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아파트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났고 친척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친구들마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기술 서적과 학생 시절부터 쓰던 계산기뿐이었습니다. 처음 길거리에서 잠들던 밤, 그는 눈물을 흘렸지만 희망만은 버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노숙자가 된 후에도 그는 기술자로서의 자부심과 지식을 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도서관에 가서 최신 기술 논문을 읽었고, 때로는 폐자재를 주어 정수 장치를 만들어 동료 노숙자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준 신문 여백에 새로운 냉각 시스템 설계도를 그렸고, 박스 아래에 숨어 수학 공식을 계산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복귀하리라. 그 1년만이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의 고난 끝에 그 언젠가가 가장 절박하고 가장 기묘한 형태로 청담동 한복판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연필심과 응급키트를 들고 50억 원짜리 슈퍼카의 엔진룸 속으로 자신의 지성과 운명을 조용히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식의 손길이 엔진룸 내부의 미세한 균열에 마지막 흑연 가루를 도포하며 마무리되는 순간, 그 짧은 10분 동안 청담동 거리를 지배했던 숨 막히는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는 공구를 정리하고 보닛을 덮는 대신 박서준에게 조용히 운전석으로 가서 시동을 걸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박서준은 의심과 기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가져다줄 치명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복잡한 표정으로 채 올랐습니다. 50억 원짜리 슈퍼카의 시동 버튼에 손을 올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1,000억 원이 걸린 그의 미래에 대한 최종 도박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순간의 정적, 그리고 이어지는 굉금. 그러나 그것은 파국을 알리는 금속성의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엔진은 마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처럼 부드럽고 묵직한 저음을 울리며 완벽하게 시동되었습니다. 계기판의 모든 붉은 경고등은 사라졌고, 냉각 시스템과 엔진 온도는 정상 범위에 있음을 알리는 녹색 인디케이터가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기 또한 완전히 겉였습니다. 그 엔진음은 류진이라는 기계가 가진 본래의 생명력이었습니다. 군중 사이에서는 거대한 안도감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진짜 고쳤어. 기적이다. 연필심으로 저걸 고쳤다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폰 카메라로 엔진룸과 계기판을 번갈아 비추었습니다. 박서준은 몇 번이고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 그의 회의가 지연되는 동안 그의 슈퍼카는 세상에서 가장 기묘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차에서 내린 박서준은 최민식 앞에 섰습니다. 그는 고급 수트 차림의 CEO였고 상대는 낡은 작업복 차림의 노숙자였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지위는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서준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겉모습만 보고 당신을 판단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민식은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이 현재 저의 현실이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자조 대신 현실을 초월한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민식은 조용히 엔진룸을 닫으며 박서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 차의 엔진은 기본 설계는 독일산이지만 냉각 시스템 일부의 한국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혹시 특허 번호 2000AHYC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까? 그 기술의 원형은 15년 전 제가 개발한 것입니다. 박서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비서에게 태블릿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비서가 최민식이 말한 특허 번호를 검색했고 화면에 뜬 정보를 본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사장님, 맞습니다. 최민식이라는 이름으로 혁신적인 냉각 시스템에 관한 특허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현재 고성능 엔진에 널리 채택되는 기본 원리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리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민식은 지금 자신이 버려졌던 시스템의 가장 첨단화된 사물을 자신이 개발한 원형 기술로 살려낸 것입니다. 그때 구경꾼들 중 한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에는 흥분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고속철도 공단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저는 이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민식 박사님은 진짜 천재였습니다. 10년 전 그 사고는 완전히 회사 경영진의 잘못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저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최 박사님은 부당하게 희생당한 겁니다. 그의 증언에 주변은 충격과 함께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10년 전 뉴스 헤드라인을 기억해냈고 지금 눈앞의 초라한 노숙자가 과거 한때 국가 기술력을 상징했던 인물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군중 속에서 또 다른 젊은 남성이 휴대폰을 보며 외쳤습니다. 잠깐, 이 사람 10년 전 K고속철 사고 책임자였던 그 최민식이잖아. 군중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경이로움에서 분노, 그리고 다시 의혹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사고 친 기술자가 이제 50억짜리 차까지 망가뜨리려 했단 말인가? 박서준의 비서가 당황하며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연락했습니다. 늦으면 인상이 나빠집니다. 박서준은 자신의 시계와 최민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다 5분 남은 회의, 그리고도 눈앞에 펼쳐진 한 천재의 비극적인 서사. 그는 단지 차를 고친 엔지니어를 넘어 자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사회의 부조리함, 그리고 진정한 재능의 가치를 보여주는 산증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체면과 절박함 사이에서 격렬하게 갈등하던 박서준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주저함 대신 새로운 확신이 감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서준은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당신을 돌려보낸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닌 이 사회의 잘못일 겁니다. 당신 같은 재능이 길거리에 묻혀 있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근처 백화점에서 이분에게 맞는 새 수트를 준비해줘. 그리고 박서준은 최민식에게 정면으로 시선을 맞췄습니다. 최민식 씨, 만약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투자회의에 가주십시오. 투자자들에게 당신의 기술력과 이 비극적인 진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의 기술을 믿습니다. 최민식은 박서준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마주했고 지난 10년간의 고독과 고통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들의 운명은 서로 엮여 가장 극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천재와 최고급 수트 차림의 CEO가 손을 잡는 이 기묘한 장면은 청담동 거리에 모인 군중과 실시간 SNS 중계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구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민식이 박서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순간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비록 류진의 엔진은 다시 살아났지만 여의도 투자회의까지 남은 시간은 채 3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박서준의 비서가 이미 근처 백화점에서 급히 공수해온 새 수트 한 벌을 가져왔고 최민식은 청담동 거리의 공중 화장실에서 10년 만에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벗고 잘 재단된 수트를 걸치자 그는 더 이상 거리의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허리가 굽었던 몸은 꼿꼿하게 펴졌고 거친 수염과 주름진 피부 아래에서도 한때 한국 기술계를 이끌었던 천재 엔지니어의 위엄과 지성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본래 모습을 회복한 것뿐이었습니다. 군중들은 그의 극적인 변신에 다시 한번 놀라움과 함께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SNS에서는 이미 연필심 엔지니어의 기적적인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이야기가 폭발적인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채 오르기 전 박서준은 최민식에게 짧은 순간을 할애했습니다. 최민식 씨, 당신의 실력은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냉정하고 현실적입니다. 그들은 기술력 이상의 확실한 증거를 원합니다. 당신의 경력과 명예를 증명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박서준의 말에 최민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침묵했고 가족들은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의 고독 속에서도 그가 유일하게 존경과 신뢰를 보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한승호 교수님이라면 저를 기억하실 겁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박서준은 한승호 교수의 이름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한국 항공우주 분야의 독보적인 권위자이자 학계에서 존경받는 거목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서준은 비서에게 즉시 교수님에게 연락을 취하라고 지시했고 류진은 여의도를 향해 미끄러지듯 청담동을 벗어났습니다. 차 안에서 박서준은 초조하게 전화 연결을 기다렸습니다. 류진의 첨단 스피커 모드를 통해 마침내 한승호 교수의 차분하지만 연륜이 느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서준 CEO, IT 업계의 선구자로 명성이 높으신 분이군요. 무슨 일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까? 박서준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청담동에서 벌어진 모든 일과 최민식이라는 인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잠시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한승호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함을 잃고 강한 열정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식이라고요? 그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까? 그는 대한민국의 보물이라고 불려야 할 천재 엔지니어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수는 격양된 목소리로 10년 전 고속철 사고의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그 사고는 완전히 회사 경영진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연구자 동료들은 모두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최 군은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성을 주장하며 사고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는 부당하게 사회에서 추방당한 피해자입니다. 한 교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민식의 기술적 기여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냉각 시스템의 기본 설계, 그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최 군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 케리의 우주 개발은 최소 5년은 지연되었을 겁니다. 나사와 유럽 우주국의 기술자들조차도 여전히 최 군의 논문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 있는 증언은 류진의 좁은 신뢰를 가득 채웠고 박서준과 비서는 충격과 감동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최민식은 조용히 창밖에 서울 도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년간의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억울함이 한승호 교수의 진심 어린 몇 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마침내 인정받았다는 깊은 안도감의 표현이었습니다. 한승호 교수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최 군이 그곳에 있다면 전해주십시오. 우리는 그의 복귀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진실을 공표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법정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는 사회로부터 부당하게 빼앗긴 피해자입니다. 박서준은 전화가 끊긴 후 진심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민식 씨, 제가 편견으로 당신을 판단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민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박서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재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사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여의도 금융계에 진입했을 때 최민식은 이미 완벽하게 변신한 상태였습니다. 말끔한 수트 차림의 그는 10년 전 한국 기술계를 이끌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수트가 그의 몸에 맞춘 듯 꼭 들어맞았고 그의 꼿꼿한 자세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은 그가 거리의 사람이었음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최민식은 박서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서준, CEO, 당신이 편견 없이 저의 기술을 믿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보상받았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투자자들에게 진정한 기술력이 무엇인지 보여줍시다.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단순한 CEO와 기술자가 아닌 운명의 실타래로 엮인 동맹자로서 투자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10년의 시련 끝에 한 천재가 자신의 복귀 무대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제 막 동이 트는 한국 기술계의 새로운 새벽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여의도로 향하는 류진의 실내는 겉보기에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두 남자의 엄청난 긴장감과 결의가 공기처럼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서준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그의 옆자리에 앉은 최민식의 존재감은 50억 원짜리 슈퍼카의 성능을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최민식은 10년 만에 입은 새 수트가 어색할 법도 했지만 오히려 그 옷은 그의 몸의 본래부터 맞춰져 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은 이제 절망의 그림자 대신 자신이 쌓아온 지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차가 신호 대기 중에 잠시 멈췄을 때 박서준은 간략하게 오늘 회의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넥스트 웨이브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최적화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자율주행 기술과 도시교통 시스템의 융합이죠. 하지만 투자자들이 가장 회의적인 부분은 바로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극단적인 환경에서의 시스템 신뢰성입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질문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박서준의 목소리는 비즈니스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기술적인 질문에 대한 깊은 압박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최민식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받았습니다. 기술적인 질문은 제가 모두 답하겠습니다. 청담동에서 경험하신 것처럼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면 어떤 질문에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냉각 시스템의 신뢰성 설계부터 시스템 전체의 안전 기준까지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장이 없었지만 그 무게감은 박서준이 수많은 투자자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박서준은 안도감을 느끼며 이 천재 엔지니어가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채워줄 완벽한 파트너임을 깨달았습니다. 류진은 마침내 여의도의 금융 중심지에 위치한 고층 빌딩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이 회의실이 있는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국을 대표하는 투자 펀드의 파트너들, 대형 은행의 임원들, 심지어 실리콘밸리에서 온 해외 투자자들까지 수십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서준이 최민식을 대동하고 입장하자 몇몇 투자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서준 씨, 옆에 계신 분은? 이라는 질문에 박서준은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새로운 기술 고문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의 말에는 최민식의 낡은 과거를 일축하고 현재의 가치를 강조하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서준은 유려한 언변으로 사업 모델, 시장 규모,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비즈니스적으로는 완벽했지만 본격적으로 기술적인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AI 모빌리티 시스템의 고장률은 어느 정도로 상정하고 있습니까? 극단적인 온도 변화나 외부 충격 상황에서 시스템의 작동 보증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보안 취약점은? 투자자들의 질문은 날카롭고 집요했으며 박서준은 구체적인 수치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한번 청담동에서의 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최민식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투자자들은 노숙자 복장에서 이제 막 수트로 갈아입은 이 낯선 인물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박서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민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말로 설명하는 대신 능숙한 손놀림으로 시스템의 전체 구조와 신뢰성 설계의 기본 원리를 순식간에 그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시스템 고장은 열화, 진동 피로, 그리고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 모든 요소에 대해 3중의 안전 마진을 적용하고 특히 열 관리 부문에 제가 개발한 특수 합금 구조를 도입한다면 고장률은 현재 상정치보다 10분의 1 이하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여력학적, 재료, 공학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한 투자자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론은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얼마 전에도 독일의 최고급 슈퍼카가 한국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고장났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당신들의 시스템은 그런 우발적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청담동에서의 그 순간이 바로 여기에 소환된 것입니다. 최민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노숙자의 자조가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지성인의 여유였습니다. 사실 그 차를 수리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오늘 박서준 CEO님의 50억 원짜리 슈퍼카가 고장 났을 때 저는 10분 만에 그것을 수리했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바로 저희 시스템이 극단적인 환경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실증 예입니다. 그의 발언과 박서준의 보충 설명에 회의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투자자들이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SNS를 확인하자 연필심 엔지니어의 기적적인 수리 영상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최민식은 이목이 집중된 순간을 놓치지 않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프로세서의 한계가 아닌 과도한 발열입니다. 저는 기존 대비 처리 능력을 50% 향상시키면서도 전력 소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냉각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새로운 설계도는 기술 전문가 출신인 투자자들마저 경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입니다. 당장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에 박서준이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최민식 씨는 공식적으로 우리 회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로 취임하실 예정입니다. 그가 보유한 200여 개의 기존 특허와 새로 개발할 기술은 경쟁사들에 대해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보장할 것입니다. 이 발표로 투자회의의 성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스타트업 투자가 아니라 한국 기술의 미래를 선점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격상된 것입니다. 투자자들의 질문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라는 구체적인 논의로 바뀌었고 최민식과 박서준의 완벽한 기술 경영 시너지는 모든 이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투자회의실의 샹들리의 불빛은 여의도의 금융 전문가들과 기술 투자자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온 냉철한 분석가들의 얼굴 위로 차갑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서준이 넥스트 웨이브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는 동안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계산적이고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유려하게 시장 규모와 성장 곡선을 제시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숫자가 아닌 자신들의 막대한 투자를 담보할 수 있는 그는 된 기술적 신뢰성이라는 단 하나의 확신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당신들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예측 불가능한 도로 상황에서 오작동을 일으킬 확률은 얼마입니까? 만약 시스템에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면 재부팅계는 얼마나 걸립니까? 매번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올 때마다 박서준은 진땀을 흘렸고 그의 답변은 이론적 가능성에 머물 뿐 실제 운용 환경에서의 극단적인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절박함이 다시 그의 목을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자리에 앉아있던 최민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이미 한 차례 소란을 일으켰지만 이제 수트 차림의 그는 청담동 거리의 초라한 노숙자가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지성인 그 자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해당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민식은 미디엄 톤의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화려한 수사를 배제하고 오직 논리와 과학적 사실만을 전달했지만 그 무게감은 박서준의 어떤 프레젠테이션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로 걸어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시스템 전체의 블록 다이어그램과 함께 냉각 시스템의 열역학적 공식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고장은 결국 열 관리 실패와 구조적 피로에서 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보다 훨씬 더 높은 프로세서 성능을 요구하지만 핵심은 발열을 제어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최민식은 단순한 기술 설명을 넘어
투자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해외 위기 대응담에 대한 완벽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한 투자자가 불신의 눈빛으로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술적 이론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기술이 실제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100% 작동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얼마 전 서울 한복판에서 50억 원짜리 슈퍼카가 고장난 사건처럼 변수는 항상 존재합니다. 이 질문은 최민식의 아픈 과거와 박서준의 최근 불행을 동시에 겨냥한 가장 집요하고도 비열한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민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조롱이 아닌 운명에 대한 담대한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실은 그 차를 10분 만에 수리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졌다가 이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서준이 재빨리 상황을 보충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후 저의 차가 고장 났을 때 서비스 센터의 전문가는 2시간을 요구했지만 최민식 CTO께서는 연필심을 포함한 최소한의 도구로 10분 만에 완벽하게 수리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이미 SNS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넥스트 웨이브의 기술이 실패 확률을 뛰어넘는 인간 지성의 최종 방어선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실증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급히 태블릿과 휴대폰을 확인했고 청담동에서 벌어진 연필심의 기적 영상이 사실임을 확인하자 회의장의 공기는 존경과 경외감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민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냉각 시스템의 핵심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과 AI의 최대 병목 현상은 프로세서 발열입니다. 저는 새로운 여력학적 합금 구조와 유체 제어 기술을 통해 프로세서 성능을 현재보다 50% 이상 향상시키면서도 전력 소비는 30% 절감하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설계도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구체적이고 혁명적인 공학의 청사진이었습니다. 한 기술 투자자는 경탄하며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입니다. 특허는 확보되었습니까? 이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 냉각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까? 최민식은 확신의 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전기차 분야에서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저희 기술은 배터리 수명을 2배로 늘리고 충전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단순히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세대 에너지와 자율주행 산업 전체를 지배할 핵심 원천 기술에 대한 선점 기회였습니다. 박서준은 여기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최민식 CTO께서는 이미 200여 개 이상의 기존 특허를 보유하고 계시며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성과 기술력으로 향후 10년간 경쟁사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이미 투자를 결정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경쟁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양산 일정, 해외 시장 진출 전략, 그리고 정부와의 협력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최민식과 박서준은 기술과 경영이라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완벽하게 조화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시너지는 투자자들을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마침내 한국 최대 투자 펀드의 대표인 연장자 투자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 업계에서 한 번의 결정으로 시장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거물이었습니다. 최민식 CTO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은 10년 전 불의한 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다시 기술 개발로 이끈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회의실 전체가 숨죽인 채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최민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요하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기술이 결국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떤 처지에 놓이든 좋은 기술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박서준 CEO님의 차를 수리할 수 있었던 것도 10년 동안 길거리에서도 기술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좌절은 귀중한 경험 데이터였습니다. 그 실패에서 배운 모든 것이 오늘 이 자리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답변에
연장자 투자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펀드는 최초 제한액을 뛰어넘는 500억 원의 투자를 즉시 결정합니다. 회의장에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결정은 다른 투자자들의 도미노식 참여를 유발했습니다. 저희도 참여하겠습니다. 300억 원 투자. 기술 라이선스 우선 협상권을 조건으로 200억 원 추가 출자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넥스트 웨이브에 대한 투자는 2천억 원을 훌쩍 넘겼고 이는 순식간에 한국 기술계의 역사를 다시 쓰는 사건이었습니다. 1시간 전까지 노숙자였던 한 남자가 이제 한국 기술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CTO가 된 것입니다. 그의 지성은 마침내 세상으로부터 합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의도의 투자 회의실 문이 닫히고 최민식과 박서준이 회의장을 나섰을 때 서울의 밤하늘은 2천억 원이 넘는 투자가 결정된 이 극적인 순간을 축하하듯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운명적인 시련을 함께 이겨낸 동맹자로서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서준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최민식 CTO님,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은 불가능했습니다. 당신의 기술력은 저의 사업적 비전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최민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박서준 CEO님. 편견 없이 저의 기술을 믿어주신 당신의 용기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10년 동안 기다려온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고 그 악수는 단순한 계약 체결을 넘어선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겠다는 굳건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민식의 부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개인의 명예와 부를 되찾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자신이 10년 동안 머물렀던 사회의 가장 낮은 곳, 그 길거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부조리함과 고통을 통해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최민식들을 부당하게 묻어버리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기술과 지식, 그리고 경험을 가졌지만 단지 한 번의 실수나 불의한 낙인 때문에 혹은 외모라는 껍데기 때문에 기회를 박탈당한 채 길거리를 헤매는 수많은 천재와 인재들을 그는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낭비 이전에 인간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최민식은 박서준에게 조심스럽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CEO님, 저는 길거리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을 채용하고 싶습니다. 그들 중에는 전직 프로그래머, 기계 설계자, 심지어 대기업의 프로젝트 관리자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떤 이유로든 사회에서 미끄러졌지만 그들의 지식과 경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시오. 박서준은 최민식의 진정 어린 눈빛과 그가 가진 통찰력에 놀랐지만 주저하지 않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재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기술력은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들의 과거가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최민식은 즉시 자신이 길거리에서 함께했던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직 프로그래머였던 김 씨는 15년 전 회사 부도로 모든 것을 잃고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그의 코딩 실력은 여전히 현역 수준이었습니다. 전직 기계 설계자였던 이 씨는 놀라운 공간 지각 능력과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건강 문제로 사회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들이 넥스트 웨이브의 사무실로 처음 출근했을 때 그들의 눈에는 감격과 함께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10년 만에 사무실 환경, 최신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민식은 그들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우리 모두 최고의 제품을 만듭시다. 기술은 사람을 구원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 후 넥스트 웨이브는 기적적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최민식이 설계하고 새로 채용된 인재들이 합류하여 완성한 신형 냉각 시스템이 탑재된 자율주행 시험 차량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결과는 이론대로였습니다. 프로세서 처리 능력 50% 향상,
전력 소비 30% 절감 목표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소음까지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시험 주행을 지켜본 투자자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세상을 바꿀 기술입니다. 최민식의 기술력은 단순한 넥스트 웨이브의 성공을 넘어 한국 기술계 전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2차 투자 회의는 1차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성대했습니다. 50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모였고 실리콘밸리의 대형 벤처 캐피털, 중국의 기술 펀드, 유럽 자동차 제조사 대표까지 참석했습니다. 박서준은 당당하게 보고했습니다. 최민식 CTO님의 지도 아래 저희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이나 앞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옛 밀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그중 12건이 핵심 기본 특허입니다. 향후 10년간 기술적 우위는 보장되었습니다. 최민식은 직접 기술 시연을 진행하며 이 기술이 전기차 배터리 수명 2배 연장과 충전 시간 절반 단축이라는 추가적인 혁신을 가져올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결정되었고 정부 펀드로부터도 2천억 원의 추가 지원이 약속되었습니다. 넥스트 웨이브는 단숨에 한국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투자 회의 직후 박서준과 최민식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재 재발견 센터 설립이었습니다. 박서준은 고백했습니다. 저는 편견 때문에 훌륭한 인재를 놓칠 뻔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이유로 소외된 채 묻혀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 저희의 새로운 사명입니다. 최민식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저의 10년 길거리 생활 경험은 인간의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능력과 경험입니다. 저희는 편견 없는 평가와 재교육을 통해 그들을 사회로 복귀시킬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수많은 비영리 단체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토요타, 삼성, SK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센터와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3년 후 인재 재발견 센터는 전국 50개 거점으로 성장했고 1만 명 이상의 묻혀있던 인재들이 발굴되어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새로운 특허를 획득하고 창업에 성공하며 후배들을 양성하는 리더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넥스트 웨이브 역시 매출 5천억 원을 돌파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고 직원 중 30%는 이 센터를 통해 채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최민식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화려한 임원실 대신 젊은 엔지니어들과 책상을 나란히 하며 기술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최민식은 박서준과 함께 회사 테라스에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서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민식 CTO님, 이제 다음 목표는 우주입니까? 최민식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예, 하지만 아무리 높이 날아도 발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술은 항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니까요. 10년의 실현 끝에 얻은 지혜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을 때도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편견을 딛고 일어선 개인의 승리를 넘어 사회 전체의 희망과 변화의 물결을 일으킨 위대한 서사로 남았습니다.